새벽 3시,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내 아들 민준이가 칼을 쥔 손을 떨며 거울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악몽처럼 선명했다. 그 순간 내가 10년 전 감옥에 갇힌 이유가 다시 떠올랐고 복수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민준이와 함께 사는 첫 번째 밤이었다. 이혼 후 5년 만에 서울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나, 45살의 이수연은 모든 걸 새로 시작하려 했다. 민준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생으로 이제 어엿한 23살 청년이 됐다.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라는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고통을 나는 아직 몰랐다. 욕실 문을 벌컥 열었을 때 민준이는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팔에 난 상처는 깊지 않았지만 눈빛은 죽음을 향한 절망이었다. 엄마. 미안해. 이 그의 속삭임이 방 안을 메웠다. 나는 황급히 상처를 감싸며 물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짓을?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때문이야. 아빠가. 나 때문에 엄마를 망쳤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10년 전 남편 강태호가 저지른 사기 사건. 나는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감옥에 갔다. 태호는 증거를 조작해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고 민준이는 그 충격으로 학교를 포기했다. 태호는 재판 후 사라졌고 나는 출소 후에도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준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최근에 아빠가 연락 왔어. 돈이 필요하다고. 나한테. 엄마가 감옥 간 이유를 알려줬어. 아빠가 나를 보호하려고 엄마를 팔아넘겼다고. 충격이 밀려왔다. 태호는 항상 완벽한 가장이었다.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는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하지만 사기꾼으로 밝혀진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잡혔고 태호는 증언에서 나를 배신했다. 수연이는 모든 걸 알았어요. 그녀가 주도했다고요. 그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파괴했다. 이제 민준이의 말에 따르면 태호는 민준이를 인질처럼 이용해 나를 희생시켰다고? 복수가, 그 오랜 세월 묻혀있던 분노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의 상처를 치료하며 나는 결심했다. 태호를 찾아내야 한다. 그는 서울 어딘가에 숨어있을 터. 민준이는 엄마, 그냥 있자. 나 때문에 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니, 이제 내가 엄마를 지켜줄 차례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먼저 옛 동료들을 통해 태호의 행적을 추적했다. 출소 후 청소부로 일하며 쌓은 인맥이 도움이 됐다. 한 동료가 속삭이듯 말했다. 태호 씨. 지금 강남의 작은 클럽에서 일해. 블랙로즈라는 데서. 하지만 조심해.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 블랙로즈는 강남의 뒷골목에 숨겨진 고급 클럽이었다.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권력자들과 범죄자들이 어우러지는 곳. 나는 청바지와 후드티 차림으로 그곳에 들어섰다. 문 앞에서 보안요원이 나를 막았지만 태호를 만나러 왔어. 옛날 지인 기라고 하자 안으로 들여보냈다. 클럽 안은 담배 연기와 술 냄새로 가득했다. DJ의 비트가 심장을 울렸고 테이블마다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태호는 바 뒤편에서 칵테일을 섞고 있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늙게 만들었지만 여전한 매력적인 미소는 그대로였다. 수연아, 그의 눈이 커졌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다가갔다. 오랜만이네. 태호 씨. 아니, 이제는 박 사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애썼다. 여기서 뭐해? 민준이랑 잘 지내. 나는 그의 팔을 움켜쥐었다. 민준이가 자살하려 했어? 내 탓에. 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나 때문이라고. 우리는 구석 테이블로 옮겼다. 그는 술을 따라주며 변명했다.
수연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끝장이야. 내가 대신 가면 민준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의 말은 뻔뻔했다.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나를 감옥에? 그게 내 사랑이야? 대화는 점점 격렬해졌다. 태호는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너무 힘들었어. 출소 후에도 내가 나를 용서할 거라 믿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여전히 사기꾼이었다. 클럽에서 그는 돈 세탁을 도왔고 최근 민준이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 민준이한테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게 내 방식이야.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빚 갚기야. 나도 피해자라고. 그의 눈빛이 변했다. 순간 나는 느꼈다. 이 남자는 여전히 나를 조종하려 한다. 그는 테이블 아래서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다시 시작하자. 민준이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너 같은 놈과 꿈도 꾸지 마. 클럽을 나서며 나는 복수의 첫 단계를 밟았다. 태호의 클럽의 익명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블랙 로즈의 불법 도박과 돈 세탁. 증거는 내가 몰래 녹음한 대화였다. 며칠 후 뉴스에서 클럽 급습 소식을 봤다. 태호는 체포됐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이는 엄마, 이게 다야?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야. 태호의 체포 후 그는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감옥에서 쓴 후회 가득한 편지. 수연아, 미안해. 민준이를 위해 다시 태어나고 싶어. 하지만 그 편지 속에 숨겨진 건 또 다른 속임수였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나를 협박하려 했다. 내가 증언 철회하면 민준이의 장학금을 도와줄게. 그 협박에 나는 분노했다. 민준이는 이제 안정된 회사에 취직했다. 하지만 태호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나는 태호의 옛 연인 지은을 찾아갔다. 지은은 태호와의 불륜으로 우리 결혼을 망친 여자였다. 그녀는 지금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다. 수연 씨. 왜 왔어?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태호가 잡혔어. 내가 도와준 그 사기. 이제 내 차례야. 지은은 울며 무릎 꿇었다. 나도 속았어. 태호가 날 이용했어. 그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태호는 지은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민준이 아빠가. 민준이를 버린 이유가 나 때문이었어. 지은의 증언을 받아 나는 태호의 재판에 출석했다.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태호는 나를 보며 애원했다. 수연아, 가족이잖아. 하지만 나는 증언대에 서서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가족을 배신했어요. 아내를, 아들을 애 재판은 태호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 순간 트위스트가 일어났다. 민준이가 법정에 나타났다. 엄마, 멈춰. 아빠도. 나 때문에 민준이는 태호가 자신을 보호하려 한 게 사실이라고 믿었다. 아빠가 엄마 대신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먼저 나서서 그 말에 법정이 술렁였다. 민준이는 태호의 편지를 읽고 나의 복수가 과도하다고 느꼈다. 나는 충격에 빠졌다. 내 복수는 민준이를 더 아프게 만들었다. 태호는 미소 지었다. 봤어. 우리 아들이 날 믿어.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태호는 민준이를 조종해 나를 다시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민준이의 증언은 태호가 속삭인 대사였다. 복수의 고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태호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어두운 선택을 하게 될 터였다. 민준이의 법정 등장 후 우리 집은 침묵으로 물들었다. 아파트의 작은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서로를 피했다. 엄마, 왜 아빠를 그렇게 미워해? 아빠는 나를 사랑했어. 민준이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물었다. 태호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진실을 말해.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편지에서 엄마가 먼저 사기를 제안했다고. 엄마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태호, 그 새끼는 끝까지 독사처럼 물어뜯는군. 나는 민준이를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이 태호의 옛 동료, 현우를 만났다. 현우는 태호의 사기 파트너로 재판에서 증언을 피했다. 강북의 허름한 술집에서 만난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태호 그놈, 지은 말고도 다른 여자 있었어. 민준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닐지도 몰라. 그 말은 번개처럼 나를 때렸다. 뭐? 증거는 현우는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다. 태호와 다른 여자의 DNA 검사 결과. 민준이는 태호의 아들이 아니었다. 태호는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자신의 것으로 속이고 나를 속였다. 이 비밀은 복수의 무기가 됐다. 하지만 공개하면 민준이가 무너질 터. 나는 갈등했다. 법정에서 태호를 무너뜨릴까? 아니면 민준이를 보호할까?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새벽 3시. 다시 욕실 문 앞에 서는 꿈. 이번엔 민준이가 태호의 얼굴로 변한다. 엄마, 왜 날 버려? 결국 나는 지은에게 다시 연락했다. 제주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더 야위어 있었다. 수연 씨, 태호가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돈만 주면 용서할 거라 믿었지. 지은은 태호의 숨겨진 계좌를 알려줬다. 해외로 빼돌린 10억 원. 나는 해커 친구를 통해 그 계좌를 추적했다. 불법이지만 복수를 위해 돈의 흐름은 태호의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졌다. 출소 후 그는 가짜 투자 클럽을 차렸다. 민준이와의 대화는 점점 험악해졌다. 엄마, 아빠 형 줄어들게 도와줘. 나 때문에 그는 울며 매달렸다. 나는 내가 태호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면 이라고 물었다. 민준이는 웃었다. 그럴 리 없어. 아빠가 항상 날 사랑했으니까. 그의 맹신이 안타까웠다. 태호는 감옥에서 민준이에게 편지를 보내 나를 악마로 그렸다. 내 엄마는 돈을 위해 가족을 팔았어. 나는 결정했다. 태호의 재심을 막기 위해 지은과 함께 증언했다. 법정은 다시 소란스러웠다. 태호는 거짓말이야. 수연이가 날 함정에 빠뜨려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DNA 증거가 공개되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럼 왜 그의 절규가 법정을 메웠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 무너졌다. 아빠. 왜? 재판 후 태호의 형은 20년으로 늘었다. 하지만 민준이는 나를 원망했다. 엄마, 내가 다 망쳤어. 이제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집을 나갔다.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는 밤,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는 승리했지만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민준이를 되찾아야 했다. 하지만 태호의 마지막 편지가 도착했다. 수연아, 민준이를 데려갈게. 내가 날 배신한 대가로. 민준이를 찾는 건 지옥이었다. 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친구들은 태호 씨 쪽으로 갔을 거야 라고만 했다. 감옥에서 태호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옛 부하들이 민준이를 유인한 모양이었다. 나는 강남의 거리를 헤맸다. 네온 불빛 아래 클럽과 바가 즐비한 밤거리를. 민준아, 내 외침은 비바람에 흩어졌다. 현우가 도와줬다. 태호의 부하, 상민이 알아. 그놈이 민준이를 데리고 홍대 쪽으로 갔어. 우리는 홍대의 지하 클럽으로 향했다. 소음과 땀 냄새가 뒤섞인 곳, 민준이는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옆에 상민이 태호의 충성스러운 개처럼. 엄마. 왜 왔어?
민준이의 눈은 흐려져 있었다. 상민이가 비웃었다. 아줌마, 이제 와서 뭐. 보스님 말씀대로 민준이는 우리 가족이야. 싸움은 불가피했다. 나는 상민이의 멱살을 잡았다. 태호의 개새끼야. 내 아들 데려가 이 클럽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준이는 엄마, 그만해. 아빠가 날 필요로 해라고 소리쳤다. 상민이는 칼을 꺼냈다. 보스님 명령이야. 이 여자 죽여. 그 순간 현우가 상민이를 제압했다. 우리는 민준이를 끌고 나왔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울었다. 엄마, 나도 알아. DNA 검사, 하지만 아빠가 날 키웠잖아. 그게 배신이야?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민준아, 태호는 너를 도구로 썼어. 나처럼 나는 옛 사진을 보여줬다. 결혼 초기에 행복한 우리. 그때 태호는 이미 사기를 계획했어. 지은과 만나면서 민준이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난 누구야?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내 진짜 아버지는? 태호의 동생이었어. 태호가 그걸 숨겼지? 내 삼촌이 사고로 죽었고 태호가 너를 데려왔어. 또 다른 비밀. 태호는 동생의 유산을 노리고 민준이를 이용했다. 이 고백 후 민준이는 변했다. 엄마, 복수 끝내자. 태호를 그냥 두자. 하지만 나는 알았다. 태호는 포기하지 않는다. 감옥에서 그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었다. DNA 위조라고. 재판 준비 중 지은이 연락 왔다. 수연 씨, 태호가 나한테 돈을 주고 증언 바꾸라고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제주로 날아갔다. 카페에서 지은은 창백했다. 태호가 내 딸을 위협해. 학교에서 괴롭힌다고. 우리는 함께 태호의 변호사를 만났다. 서울의 고급 사무실.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이 부인, 합의하세요. 보스님은 용서할 테니 예나는 녹음기를 켰다. 태호가 지은의 딸을 위협했다고? 증거는? 변호사는 당황했다. 그 대화가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경찰에 제출했다. 태호의 감옥 생활은 더 비참해졌다. 동기부여 박탈, 고립. 하지만 트위스트, 민준이가 사라졌다. 편지 한 장, 엄마, 나 태호한테 갈게. 진실을 듣고 싶어. 내 심장이 찢어졌다. 복수는 이제 나 혼자였다. 새벽 3시, 욕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속삭였다. 태호, 내가 끝장이야. 태호의 감옥은 서울 외곽의 교도소였다. 방문 신청을 했지만 거부됐다. 위협 때문에 라는 이유. 나는 현우와 함께 몰래 접근했다. 교도소 담장 너머 태호의 창문. 야경 속에서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미소 짓는 그 분노가 치밀었다. 민준이를 찾는 동안 나는 태호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의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동생을 잃은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태호가 술에 취해 차를 몰았고 동생이 죽었다. 그 죄책감이 그를 사기꾼으로 만들었다. 민준이는 그 속죄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태호는 민준이를 이용해 탈옥을 계획 중이었다. 상민이의 메시지, 보스님, 민준이 잡았어요. 돈으로 교도관 매수. 나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 부족. 스스로 움직여야 했다. 지은과 현우, 우리 셋이 팀이 됐다. 지은은 태호의 옛 연락망을 털었고 현우는 돈의 흐름을 막았다. 해외 계좌 동결. 태호는 절박해졌다.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감옥 전화로. 수연아, 민준이를 풀어줄게. 만나자 목소리가 떨렸다. 어디서? 옛집, 우리 결혼한 아파트. 그 아파트는 여전했다. 강북의 오래된 건물. 문을 열자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빠져나왔지? 탈옥. 수연아, 이제 끝내자. 그의 손에 총이 쥐어져 있었다. 상민이가 뒤에서 민준이를 붙잡고 있었다. 엄마, 민준이의 외침. 태호가 웃었다. 내 엄마가 날 망쳤어. 이제 내 차례야, 민준아. 엄마를 쏴. 시간이 멈췄다. 민준이의 손이 떨렸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태호, 그만해. 내가 원하는 돈, 줄게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야. 복수야. 내가 날 배신했으니까. 그의 눈에 광기가 스쳤다. 그 순간 문이 부서졌다. 현우와 경찰이 들이닥쳤다. 총격전. 상민이가 쓰러지고 태호는 도망쳤다. 민준이는 나를 안았다. 엄마, 미안해. 태호는 잡혔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민준이는 자빠가. 왜 그랬을까?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사랑이 아니었어. 소유욕이었어. 라고 답했다. 재판에서 태호는 모든 걸 자백했다. 동생 살해, 사기, 민준이 조종. 형은 무기징역. 그러나 민준이는 변했다. 엄마, 나도. 태호처럼 될까 봐 두려워. 그의 고백에 나는 안아주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이었다. 교도소 사건 후 우리는 새 삶을 시작했다. 민준이는 심리치료를 받았고 나는 청소 대신 카페를 열었다. 지은이 제주에서 도와줬다. 수연 씨, 우리도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태호의 미소, 총소리. 어느 날 익명의 편지, 태호가 죽었어. 자살 윗뉴스에서 확인했다. 욕실에서 칼로 목을 그었다. 새벽 3시. 나와 같은 방식. 충격이었다. 그의 마지막 말, 수연아, 내가 이겼어. 하지만 민준이는 영원히 내 거야의 편지 속에 민준이의 사진. 태호가 심은 마지막 씨앗. 민준이는 무너졌다. 아빠가. 나 때문에 그는 다시 자해를 시도했다. 이번엔 나는 막았다. 민준아, 너는 태호가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DNA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함께 태호의 묘를 찾았다. 빈 무덤. 그의 시신은 불태워졌다. 치유 과정에서 트위스트, 지은의 고백. 태호의 죽음, 내가 도왔어. 복수를 위해 그녀는 교도소에 칼을 밀어넣었다. 수연 씨 탓이야. 내가 시작했으니까 나는 충격받았다. 지은도 피해자였지만 이제 가해자. 왜? 태호가 날 버렸으니까. 너처럼. 이 비밀에 나는 갈등했다. 지은을 신고할까? 민준이는 엄마, 용서해. 우리 모두 망가졌어. 라고 했다. 나는 지은을 용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또 다른 복수의 불씨가 타올랐다. 아니, 이번엔 멈춰야 했다. 1년 후, 서울의 봄, 민준이는 결혼했다. 진짜 사랑과. 지은은 제주에서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해외로. 나는 카페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웃었다. 하지만 가끔 새벽 3시에 욕실 문을 열어본다. 빈 거울. 태호의 그림자 없음. 민준이의 딸, 태호의 손녀. 할머니, 아저씨 이야기해줘.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구해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논쟁은 남았다. 태호는 악마였나, 피해자였나? 나는 아직도 모른다. 우리는 함께 산다.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 상처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다. 새벽 3시, 이제는 평화로운 시간. 커피 향이 집안을 채운다.